안녕하세요.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5강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 교재 8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강 해수의 운동과 순환. 자, 여기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네, 이렇게 같이 한번 필기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 부분 우리 같이 공부할 때는요, 따로 이제 그 수능 특강 교재는 보지 않고요, 그냥 필기만 쭉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선이 좀 아래죠, 그렇죠? 화면을 지금 렌즈를 봐야 되는데 계속 화면을 보니까 조금 제가 아래를 보는 것처럼 시선이 그렇게 되는데 좀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네요. 자, 좋습니다. 5강. 자, 5강. 해수의 운동과 순환. 자, 이라고 하는 단원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원을 얘기하기 전에 해수를 움직이는 힘, 해수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서관이에요, 서관. 서관에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창공실이라고 여러분들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3D 프린터도 있고, 여기서 3D 프린터로 물리 선생님 한영화 선생님하고 같이 그리고 백관현 선생님하고 같이 3D 프린터로 뭐 만들고 그러는 곳인데, 네. 다시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낫나요? 이게 낫지. 이게 낫죠? 이게 낫네. 괜히 바꿨네. 네, 이렇게 할 걸. 이게 좋네, 이거. 그죠? 더 잘생겨 보이네. 이게 낫네. 미안합니다. 바쁜데. 자, 해수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서. 자, 여기에 이렇게 뭐 바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바다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 아래 이런 가상의 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동그랗게 칠한 게 이제 가상의 물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잠수함 알아요? 잠수함을 타고 이 잠수함은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이 물이 이 잠수함을 누르는 수압이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수부들도요 깊은 바다에 들어갈 때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이 해수표면까지 쭉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월호 같은 거 얘기할 때 잠수부들이 중간에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쉬는 곳, 뭐 다이빙벨이라고 그랬나? 뭐 이런 곳도 있다 그랬잖아. 이게 한 번에 올라오면요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안에 우리 안에 이제 핏줄 안에 있는 그 압력이 더 세지면서 다 혈관이 터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면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잠수함이면 잠수함도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물이 누르는 압력이 커지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가상의 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물을, 가상의 물을 위에 있는 물도 누를 것이고 아래에 있는 물도 누를 것이야. 그치? 근데 위, 아래. 위에서 누르는 힘하고 아래에서 누르는 힘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그렇지. 아래에 물이 많으니까 아래에 있는 물이 이 가상의 물을 누르는 힘이 세겠지. 그래서 힘이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압이 작용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수압의 차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수압 차이가 생긴다고. 이 수압 차이를 우리가 수압 경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알겠습니까? 수압 경도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가상의 이 물에 수압 경도력만 작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압 경도력 방향으로 이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해서 세수면까지 올라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바닷속에 있는 물들이 계속 올라와야겠네? 그렇지 않죠. 물 가만히 있잖아. 그 이유는 이 물에는 이 수압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두 개의 힘이 지금 어떤 상태냐? 평행한 상태로 있는 거야. 평행한 곳까지 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은요, 위나 아래, 즉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두 힘이 평형 상태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정역학적인 평형 상태. 그래서 우리가 대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대기에서도 이 고기압하고 저기압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고기압,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해 가잖아요. 공기가 이동해 가는 게 이게 바람이거든. 그러면 이 바람은 지금 보면 요 순간에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공기는 정역학적인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위아래 방향으로. 다만 이 좌우 수평 방향에서의 압력 차이 때문에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뒤에 대기 얘기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 정역학적인 평형 상태라고 불러.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수압이 위아래, 즉 연직면상으로 지금 수압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직 수압 경도력이라고 불러. 대기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연직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연직 수압 경도력. 즉 이 연직 수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걸 우리가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라 그래.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이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 때문에 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물은 지금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지. 흘러가지. 그럼 어디로 흘러가냐면 위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에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류가 흐르고 뭐 조류 발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흘러간다고. 그럼 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느냐? 바로 이 수평 방향의 압력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얘들아 수능 특강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는 실험인데 이렇게 생긴 지금 유리관이 있어. 유리관이야, 유리관. 유리관인데 이렇게 지금 생겨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유리관을요, 우리가 U자관이라 그래. U자 유리관. U자 유리인데 U자 모양으로 생겨 있어. 알겠지? 그런데 요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 이렇게 막이 있어. 막. 우리가 그걸 콕이라 그래. 콕. 응? 그 콕에 이렇게 레바가 있어서 레바를 열면 이제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잠그면 쏙꼭지 잠듯이 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콕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액체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걸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좌측에는 이만큼의 이제 물이 여기 지금 해수 표면이에요. 이만큼 들어있고 우측에는 이만큼 들어있단 말이야. 지금 그림에서. 그러면 어디에 수면의 높이가 높아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의 수면의 높이가 높죠. 물론 이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콕이 닫혀 있다고 했을 때 닫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동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잠시 후에 이 콕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콕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콕을 열면 이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면이 같아지는 높이까지 움직이게 되지. 그치?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물이 어떻게 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 응? 물이 흘러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코게를 가림막을 기준으로 이 좌측에 있는 물이 결국에는 누르면서 이 콕 방향의 단면적을 누를 거 아니야. 이 단면적을 누르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이번엔 우측에 있는 물이 이 단면적을 누르는 힘이 F2잖아. 근데 결국은 콕을 지금 이쪽에서 누르는 힘과 이쪽을 누를 때 이 면적은 지금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면적을 F1과 F2로 누르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누가 힘이 더 세겠어? 왼쪽이 작아,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작아. 오른쪽이 더 크겠죠. 결국에는 힘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라고, 차이가. 이게 바로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의 수압의 차이가 생겼다고. 그 수압의 차이 때문에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평형을 이루게 할 거라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물이 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 해양에 대해서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양이 있어, 해양이. 이렇게 해양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근데 해수 표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물론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 해수면도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U자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왼쪽이 A 부분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이 B 부분이라고 하면 A 쪽에서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힘보다 B 쪽에서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힘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센 곳에서 작은 곳으로 물이 흘러갈 거라고 결국엔. 선생님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물리학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 작은 이제 그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미분한다고 치면 이거를 참 나르게 여러 개의 그 겹으로 생각하면 그 겹과 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겹과 겹에서 작용하는 힘, 겹과 겹에서 작용하는 힘, 겹과 겹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모두 다 작용 반적으로 다 상쇄하면 결국엔 이쪽 끝에 있는 힘과 이쪽 끝에 있는 힘의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대학에서 배워. 결국에는 A 부분에 B 부분에서 누르는 이 면에서 누르는 힘과 A 부분에서 누르는 힘, 이 두 개의 힘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가운데는 어차피 상쇄되고. 그럼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선생님이 여기다 형광펜으로 칠했는데 A 부분에서는 이만큼의 물이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B에서는 이만큼 동일하게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거에다가 플러스 이만큼의 물이 또 누르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어디가 센 거야? 결국엔 B가 더 세니까 B에서 A 방향 쪽으로 이렇게 뭐가 생겨? 수압 경도력. 수압 경도력을 우리가 pH라고 쓸 거예요. pH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뭐 할수록 수압 경도력이 세다는 거야? 해수면의 기울기가. 해수면의 기울기가 세면 셀수록 압력 차이가 세니까. 어? 우리가 전압이라는 게 뭐예요? 양쪽의 정기적인 압력의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잖아. 전압이 세다는 건 뭐야? 양쪽의 정기적인 압력의 차이가 세다 보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러분 내리막길도 그냥 이렇게 이쪽 가고 이쪽에
경사가 적은 것보다 경사가 크면 자동차가 빨리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해수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또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해수 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물이 있단 말이야. 아우, 그림을 왜 이렇게, 요즘에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짠짜잔, 짜라라란, 짜잔, 짜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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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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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단. 이렇게 물덩어리가 있다고요. 됐죠? 근데 이 물덩어리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렇게 생긴 요 물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상의 물덩어리. 자, 요게 이렇게 생긴 가상의 이 물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짜자잔. 자, 이때 이 물의 밀도를 우리가 로우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그 다음에 이 물덩어리의 이 아래 이 면적을 A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덩어리의 요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델타 Z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자, 이때 이 물덩어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의 힘은 고려하지 않고 이쪽 방향의 힘만 한번 고려해 보자. 알겠지? 이쪽 방향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위 아래 방향 연직면상에서 누르는 압력 차이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F1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 물덩어리를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힘 F2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여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선생님이 네모라고 칠했잖아.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이라고 하자. 그러면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 그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압력을 다시 쓰면 압력 P는 단위 면적 A를 누르는 힘 F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힘 F는 압력 곱하기 단위 면적이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여기서 왜 힘을로 이제 유도했냐면 요 옆에 있는 이 F1하고 F2라고 하는 힘을 압력과 단위 면적으로 바꿔주려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결국엔 F1과 F2 힘의 차이는 이 때문에 수압 경도력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위아래 방향이니까 연직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그치? 그러면 이 연직 수압 경도력이라는 건 두 힘의 차이였잖아. 그러니까 F1과 F2의 차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아래에서 누르는 힘을 우리가 P라고 만약에 해준다면 위에서 누르는 힘은 P에다가 델타 P 압력의 차이인 델타 P라고 써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얘를 연직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볼게. 그러면 이 수압 경도력이라는 건 F에서 F를 빼준 값이지. 그게 이제 차이 아니야. 힘의 차이. 그러면 F에다가 P 곱하기 단위 면적 A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P 곱하기 A 아랫부분이면 윗부분에서의 압력 그 힘은 P 플러스 델타 P의 A가 되겠지. 그럼 이게 두 힘의 차이일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연직 수압 경도력을 지금 얘기할 때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때 연직 수압 경도력은 단위 면적당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을 한번 유도하려고 그런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얘를 물론 얘가 지금 질량을 가진 이 여러 가지의 이게 두꺼운 놈이지만 요 중에 하나의 입자에 작용하는 압력 차이만 우리가 구해보겠단 말이야. 전체의 힘의 차이 전체량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뭘로 이렇게 나누느냐? 질량으로 단위 질량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질량 m 분의 PA에서 PA를 빼주고 마이너스 델타 PA가 되겠지. 이거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m을 또 이제 제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m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그러면 밀도 로우는 부피분의 질량 m인데 여기서 요 가상의 공기 덩어리의 부피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단면적 A 곱하기 높이 델타 Z라고 나타낼 수 있지. 그게 m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m은 로우 A 델타 Z라고 나타낼 수 있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야. 응?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 로우 A 델타 Z 분의 마이너스 델타 P A가 되겠지. 그러면 A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연직 수압 경도력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압 경도력은 pH는 마이너스 밀도분의 1 로우분의 1 곱하기 델타 Z분의 델타 P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응?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유도하는 거를 꼭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돼요. 응? 안 외워도 돼.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만 알고 있어. 내신에도 뭐 이거 유도하는 걸 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기억하고만 있으면 돼요. 니은하지 말고요. 기억하세요. 기억.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수압 경도력은 로우분의 1 곱하기 델타 Z분의 델타 P로 나타낸다. 그것만 알면 돼. 응? 알겠지? 수압 경도력은 로우분의 1 델타 Z분의 델타 P. 이거 뒤에 가면은 대기의 기압 경도력도 똑같이 유도해. 기압 경도력 pH는 로우분의 1 곱하기 델타 Z분의 델타 P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가지고 뭘 하나를 또 유도해낼 거냐면 아까 얘네들이 무슨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정력학적 평형 상태. 그러면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라는 건 뭐였어? 연직 또는 수압 경도력이 무엇과 같은 거야? 중력과 같은 거지. 응? 그러면 아까 전에 수압 경도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로우분의 1 곱하기 델타 Z분의 델타 P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중력, 그쵸? 중력 G라고 나타낼 수가 있지. 응?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수압 경도력은 그러니까 위아래 수압 경도력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생기고 아래쪽으로 힘 mg. 근데 mg인데 m은 단위 질량이라고 해서 생략하고 g라고 쓴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럼 여기서 델타 p만 놓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 델타 z와 같다 라고 유도할 수 있었다고. 결국에는 여기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 델타 z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이라고 불러. 정력학 방정식이라고도 불러. 정력학 방정식. 응? 알겠지? 응, 그래서 델타 P 이게 유도하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 델타 Z다. 알겠어? 응.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냐면 이 단위 질량이 있는데 이 단위 질량의 해수에 작용하는 압력의 좌우 예를 들어 좌우 위아래 이런 압력 차이는 로우 G 델타 Z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고 요거에서 일반화시키면 한 점에서 한 지점에서의 수압 차이가 아니라 수압은 어떻게 계산하냐? P는 low G Z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결국에는 수압은 로우 G Z이다. 이거 한 가지랑 수압 경도력은 마이너스 로우분의 1 델타 Z분의 델타 P이다. 요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지금 방금 전에는 결국에는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수압 P는 로우지 제이트이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뿅. 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해수에 작용하는 힘, 해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에 작용하는 힘 중에 첫 번째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압 경도력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백제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고려하지 않고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만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을 pH라고 한번 해볼게요. pH는 그냥 수압 경도력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걔가 연직이든 수평이든 간에. 자, 그러면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봐요. 좀 졸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딱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으로 딱 해서 딱 이렇게 한번 딱 그려봐. 뭐 얼마나 잘 그리나 한번 너네도 한번 그려봐. 그림 그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지구과학 선생 하려면은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돼. 잘 그리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이렇게 물덩어리를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이렇게 딱 그리고 이렇게 잘 그리지? 그 다음에 딱 이런 동일한 길이만큼 이렇게 내린 다음에 쫙 연결하면 딱 잘 그리지? 그 다음에 이쪽도 딱 해서 동일한 거리만큼 딱 내리고 이렇게 가지고 잘 그리지? 좀 약간 이상하게 그렸네?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좀 해수면이 높아야 되니까 딱 이렇게 높게 이렇게 그리고 쭉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잘 그리죠? 잘 그린 것 같아. 그럭저럭 아이! 에헤이!
내가 그럭저럭 그렸자, 그렇지? 응, 너희도 한번 그려봐.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이 물이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해수면의 밀도를 우리가 로우라고 한번 해보자고, 로우. 응? 로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요 지금 여기 지금 이쪽 왼쪽 요쪽에 요 면적 있지. 요 네모칸 이 약간 선생님이 직사각형처럼 그린 이 면적.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이 면적을 우리가 델타 S라고 한번 해보자고. 응? 근데 이 델타 S를 어떠한 힘 P로 지금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그때 그 누르는 힘을 우리가 P라고 하자고. P. 응?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이쪽이 델타 S니까 이쪽도 델타 S겠죠. 요 면적도. 그 다음에 요 위에 추가되어 있는 요만큼의 높이를 델타 Z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이쪽부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의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때 이쪽을 P라고 하는 힘으로 불렀으니까 이쪽도 P라고 하는 힘에다가 P 플러스 델타 P. 응? 압력 수압 차이. 결국엔 델타 P를 이제 구해볼 건데 이 델타 P라고 한번 써보자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뭘 얘기했냐면 이쪽에 지금 얘가 U자가는 아니지만 U자간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결국엔 이 안쪽은 서로 지지들끼리 상쇄되고.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서의 U자간의 흐름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지금 지우개처럼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유리관이 있는 거야. 근데 양쪽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운데 요 가운데 요만큼의 마이 갓 지저스 요만큼 그러면 요 가운데에 요렇게 생긴 요 단위 면적을 단위 면적이란다. 요만큼 요 델타 S를 이쪽에 있는 물이 F1이라고 하는 힘으로 누르고 있고 이쪽에서는 F2라고 하는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그럼 결국엔 F1과 F2 중에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F2라고 하는 힘이 센 거지. 이쪽이 해수면이 높으니까 물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F1보다 F2가 세니까 결국엔 이렇게 힘의 차이가 생길 거고 그 면적을 누르는 힘 이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압력 차이가 생길 거라고. 결국엔 이 물은 보나마나 해수면이 높은 곳에서 해수면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거란 말이야. 어떤 힘에 의해서?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해수를 움직이는 근원이 뭐야? 바로 수압 경도력이지. 수압의 차이 때문에 해수가 흘러간다고. 마치 대기에서 대기압의 차이, 기압 경도력.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가듯이, 예?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압의 차이,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의 차이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물도 흘러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처럼 압력 P는 단위 면적 A를 누르는 힘 F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다시 힘 F는 압력 곱하기 면적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누르는 힘 F1과 이쪽에서 누르는 힘 F2를 한번 써보자 말이야. 그러면 F1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P라고 하는 힘으로 A라고 하는 면적을 누른 거지. A가 아니죠. A가 아니라 여기 면적 델타 S를 누른 거니까 델타 S라고 쓸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을 누르는 힘은 이번에는 P 플러스 델타 P로 면적 S를 누른 거지. 응? 그러면 이 힘의 차이 때문에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힘의 차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물이 흘러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수압 경도력 이 두 힘의 수압 경도력은 얼마예요? P 플러스 델타 P의 델타 S. 얘는 이쪽은 P 델타 S니까 결국엔 얘네 둘의 차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델타 P 델타 S가 되겠지. 알겠어? 근데 이 델타 P 델타 S라는 건 이용이 있는 물 전체가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단위 질량당 그냥 단위 질량당이라고 안 쓰면 그냥 한 질량을 가진 이 점에서의 수압 경도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으로 써야 되니까 얘의 질량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델타 P, 아까 델타 P는 뭐였어요? 델타 P는 로지 델타 Z라고 쓸 수 있었고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였는데 밀도 곱하기 얘의 부피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델타 S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를 이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로우 델타 S 델타 X 분의 로지 델타 Z 델타 X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델타 X 델타 X가 없어지고 로우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얘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pH 수압 경도력은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결국엔 요거를 유도한 거야. 결국에는 지금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물에 여기 물이 어떤 물덩어리가 있어. 근데 양쪽에 수압 차이가 있어. 그럼 이 수압 차이 때문에 물이 움직이게 된다. 그 움직이는 근원을 우리가 수압 경도력이라고 한다. 근데 그 수압 경도력 pH 그 수압 경도력 pH는 어떻게 구한다?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로 구한다. 이렇게 유도해야 됐단 말이야. 응?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 G는 상수잖아요. 너는 상수 나는 망원 한정거장 전에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연인. 그게 뭐예요? 얘네 알아요? 합정역 5번 출구 유산슬? 알아요? 우리 아들 딸이 그거를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 보면서 계속 들은 거야 얘네들이. 근데 재미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은 거야 이제 막. 그래가지고 따라 불러. 그래서 둘이 차에 타가지고 막 어디 막 나들이 가면 뒤에 앉아가지고 너는 망원 나는 상수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른 거를 막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보내드리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용돈 주시고 그 용돈 모아가지고 지금 어린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로 이제 용돈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서 마트 있잖아. F마트 말고 마트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또 거기만 간 게 아니야. 토이이라고 하는 그 장난감 백화점 있거든. 거기 갔는데 차들이 막 애들이 진짜 우리 동네 애들 거기 다 왔어. 와 진짜 아버님 어머님들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그 어린이날이라고 거기다 다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모였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산대 앞에 이만한 그 장난감들 다 들고 와. 선생님만 같아도 이렇게 돈 벌어도 내가 뭐 하나 사려고 그러면 그냥 아내한테 막 한 번만 사주세요. 청소 열심히 할게요. 막 주말에 애들 제가 볼게요. 막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그래도 못 사는 거야. 와 이만한 장난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사라 그랬는데 또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결국엔 이마트까지 가가지고 이만한 레고성. 와 그런 거 좋아해. 아빠 닮아가지고 레고 만드는 거 좋아해. 이만한 레고성을 사가지고요.
그 레고성을 만들었어. 와, 이틀 동안. 와, 얘 진짜 무서운 애야. 레고 만들 때는 진짜 그거 완전 빠져가지고 와, 그걸로 레고로 성을 만들었어요.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 근데 어저께도 만드는데 못 만들었어. 근데 그것만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어저께 또 너희들 알잖아. 니네도 많이 했었지 옛날에 막 국문학습 뭐 있잖아. 그 수학도 있고 한글도 있고 막 그런 거 해. 걔 태권도 가야 되고 바빠. 그러니까 레고는 하고 싶은데 그건 가야겠고. 그래서 막 그냥 결국에는 빨리빨리 하고선 딱 레고 만들는데 또 잘 시간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을 못했어요 어저께. 아마 오늘은 완성을 할 것 같아. 와. 지난 겨울방학 때 진짜 레전드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또 레고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뭘 사냐면 그 롤러코스터 레고 중에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이 진짜 엄청나게 커. 내가 혹시 기회 되면 사진 찍어서 너희들 보여줄게. 엄청나게 큰 레고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거야 레고로. 근데 그게 레고 정품이 얼마냐면 한 50만 원이 넘어요. 5, 60만 원. 80만 원인가? 할인해도 한 50만 원 하더라고. 와, 근데 레고를 솔직히 50만 원 주고는 못 사겠는 거야. 내가 돈은 많지만. 그래서 중국산 그 제품이 있죠. 뭐 짝퉁은 아니고요. 호환이라고 해야 될까? 호환. 호환 제품을 샀어. 큰맘 먹고 그거 한 15만 원인가? 15만 원도 비싼데 정품에 비하면 엄청 싸니까 한 15만 원 주고 그걸 샀어. 왜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너무 갖고 싶어 해. 근데 우리 아내는 단호하거든. 안 돼. 안 돼. 네가 열심히 하면 내년에 사줄게.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이제 엄마한테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아빠한테 아빠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게 마음이 너무 이제 착한 아빠여서 그 마음이 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나랑 똑같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용돈 중에 일부를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근데 내 용돈으로 사는데도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죠? 내 용돈으로 우리 아들 사주는데 여튼 간에 일단 질렀어. 그럴 때는 선결제 후 보고 그렇지. 선결제 후 보고 일단 지르고 딱 이제 눈치를 봐.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려면 이제 배송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딱 눈치 보다가 기분 좋을 때 딱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선 기분 좋을 때 딱 얘기하려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집에 왔는데 와 있어 배송. 얘기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혼났죠. 일단 혼나고 혼나면서 속으로 아들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를 득템했다. 이 순간은 지나갈 거야.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혼나고 나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 내 유튜브 보니까 유튜버가 그거 만드는 데만 꼬박 진짜 한 20시간 걸렸대. 그 정도로 오래 걸려. 근데 정품하고 호환품의 차이를 알았어 나는. 뭔 줄 알아? 정품 레고는요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봉투에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래서 1번 까면 1번 안에 있는 걸로 이제 하나 블록을 만들고 근데 두 번째 2번 까고 2번에 있는 블록으로 만들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호환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똑같이 이제 비닐로 쌓여 있는데 이 1번 비닐을 까면 그 안에 있는 걸로 1번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지 않아. 그냥 크기별로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까야 돼. 그러니까 부품이 얼마나 많겠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이따만한 박스를 내가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부품을 잘라서 넣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지. 생각해봐. 그 안에 이만한 부품부터 생길 게 다 다르잖아. 그걸 까놓은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둘이 이제 상에 앉아가지고 딱 보고서 내가 보고서 이제 설계도 보고서 이런 부품 몇 개 찾으세요라고 했잖아. 이걸 다 뒤져. 다 뒤져서 다 찾아줘. 그럼 그 옆에서 그거를 이제 아들이 보고서 막 붙이는 거야. 얼마나 오래 걸렸어? 며칠 걸렸어, 며칠. 와.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며칠 기다려줬어. 이제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이제 밥도 안 만들고 계속 둘이 앉아 아들하고 아빠 앉아 거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제 하루 이틀은 봐줬지. 근데 왜 계속 막 3일째 계속 겨울방학 내내 그것만 막 맞추고 있어. 우리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맞추는데 뭐 앉은 자리에서 막 공부를 3시간씩 해봐 그러면 완전 신점 받는데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이거 블럭만 만지고 있고 막 하루 종일 만들고 있으니까
와, 그러다 결국엔 대박 혼났어요. 하지 마! 그래서 결국에는 미완성 한 3분의 2 만들고서 딱 옆에 놨다가 결국에 한 1주,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볶음이 이제 풀려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그래서 또 만들었어. 결국에는 완성했어. 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근데 지금 이제 한번 갖고 노니까 또 시들해졌어. 그래서 좀 한쪽이 저번에 옆에 이제 옆 동네 사는 이제 친구가 놀러 왔다가 애들이 남자들이 놀러 와가지고 와 그러면서 막 와 그러다가 한쪽을 다 박살 내놓고 갔어. 아직 수리를 못했어. 나중에 보여줄게. 어. 아 지금 딴 얘기하다가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서 수학 경도력 pH는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델타 X분의 델타 Z 이게 뭘 것 같아요? 델타 X분의 델타 Z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Z는 바로 이 해수면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바로 이 해수면의 기울기가 된다고. 결국에는 얘를 정리하면 해수면의 경사가 클수록 pH 수학 경도력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해수면의 경사면이 클수록 크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해수면인데 해수면이 이렇게 지금 해수면의 경사가 없어. 그럼 얘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수면의 경사가 생겼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경사 때문에 경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른다. 근데 이럴 때보다 해수면의 경사가 급해지면 물이 빨리 흐른다. 이 얘기야. 해수면의 경사가 클수록 빨리 흐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수에 작용하는 힘 중에 첫 번째, 이 해수를 움직이는 근원의 힘. 그게 수압 경도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압 경도력. 이게 첫 번째 힘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 작용하는 두 번째 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힘은 뭐냐면 바로 전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향력은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도 했었죠.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그랬었잖아. 코리올리 폴스. 그래서 전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원에서 전향력에 대해서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원반이 있어. 왜냐면 왜 원반을 그렸냐면 이제 자전하는 지구를 이제 가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그렸단 말이야. 근데 원반이 있는데 이 원반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아이고. 피자를 자르려면 사각형을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쪽도 피자를 자르려면 일단 반으로 자르고 피자 먹고 있다 그치? 이렇게 자르고 도미노 피자 먹고 있네 그치? 아 이거 찍는 날이 목요일 지금 내가 목요일날 찍고 있거든? 목요일날 도미노 피자 1+1 아니야? 살 빼야 돼요. 자 이렇게 원반이 있는데 자 왼쪽 원반에 이 원반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구로 따지면 자전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전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원반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B라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원반이 엄청나게 커. 근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공을 던졌어. 공을 던졌어.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A에 있는 사람이 B에 있는 사람을 딱 공을 던지면 직구로 날아가서 B에 있는 사람에 도착하겠죠. 그쵸?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이 쭉 날아가서 B에 떨어져서 B에 있는 사람이 죽을 거야. 그치? 이런 거였어.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엇하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지점이 파란색으로 해야지. A라는 지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지점이 여기 있었는데 A에서 B로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A 지점은 A-라고 하는 지점으로 B는 B-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도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더 많은 같은 각도인데 호의 길이가 길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길게 움직였다고. 근데 원래 정지해 있었다면 A에서 B로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서 이렇게 도착했을 텐데 움직이는 이 원반에서 던진 공은 얘랑 똑같은 평행하게 이렇게 날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A에서 던진 이 공은 원래 자기의 궤적대로 움직여 간 거야. 다만 목표 지점이 얘는 이만큼만 움직이고 얘는 많이 움직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A-에서 B-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미사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서 요 지점에 도착한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미사일을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미는 가상의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 그래? 얘를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부른 거잖아. 그치?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도 했었는데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가상의 힘이야. 관성처럼. 관성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이. 그러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이 있어. 그러면 이 전향력은 무엇할 때만? 지구가 회전할 때만. 회전하는 이 지구에서 이 회전하는 지구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상의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 그래. 이 지구 바깥에 있으면 전향력이 없어. 얘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얘만 움직이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럼 얘는 전향력이 아니야. 이 지구에서 같이 움직이는 물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물. 바닷물이 흘러가다가 전향력 때문에 꺾이고 지구에 있는 대기가 흘러가다가 꺾여서 편서풍, 무역풍이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전향력이 작용한다고. 근데 이 전향력은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따라서 달라.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 했었지.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따라서 다른데,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을, 그냥 방향이 아니라 진행 방향,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럼 질문할게.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어느 쪽으로 할까? 진행 방향의 왼쪽일까, 레프트일까, 좌측일까? 응?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걸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그러면 전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 전향력의 크기가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향력은 우리가 포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또는 포스라 그래서 이렇게도 써. C라고도 쓴다고. 그러면 전향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책마다 달라. 원서마다 다른데 2로 V 오메가 사인 파이다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또는 뭐 EMV 오메가 이거 W 아니야. 오메가야. 오메가 그럼 오메가 사인 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수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코리올리펄스는 EV 오메가 사인 파이다 이렇게 나타냈어. 그럼 얘네 다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여기 로우하고 M이 왜 없어졌냐면 그냥 단위 질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1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 코리올리폴스는 즉 전향력은 무엇할수록 큰 거예요? 사인 파이가 클수록 큰 거지. 그러면 사인 파이가 클수록이라는 게 뭐야? 사인 값은 어차피 0에서 90도로 갈수록 1로 커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고위도일수록 전향력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전향력이 크다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환영님 안 계세요? 네, 안 계세요. 아, 여기 안 계시고 궁금하신데 물리실에 계세요. 물리시는 어디 있죠? 저기 본관 4층. 4층. 녹음하시고 저 방에.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특별 출연.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수학과 김모 대섭 선생님께서 왔다 가셨어요. 어. 그래서 이 왔다 가셨는데 요거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뭘 잘라 그치? 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릴 걸 그랬나? 그죠? 그래서 고위도일수록 전향력이 크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뭐야? 여기 V가 있잖아. V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해류 물이면 물이 흘러가는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인데 바람도 흘러가는.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이 해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면, 즉 V가 0이라면 속도가 0이라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얘는 전향력이 있어 없어? 회전하는 지구에서 자전하는 지구에서 아무리 자전하고 있지만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향력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움직이지 않으면 얘는 전향력은 없어.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 전향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V가 뭐 할수록 빠를수록 빨리 움직이면 전향력도 커지는 거야. 그리고 고위도일수록 전향력이 커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지구의 자전각속도예요. 근데 지구의 자전각속도는 우리가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메가는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V 즉 빨리 움직이면 전향력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고위도일수록 전향력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예가 있어. 뭐냐면 선생님이 한 가지 예만 소개해 줄게. 바로 아열대 순환이야.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아열대 순환, 해수의 아열대 순환 얘기하는데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근데 이렇게 태평양에서 북쪽도 해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크루시오 해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해류가 흘러요. 알겠니? 그런데 이 중에서 북쪽도 해류랑 북태평양 해류만 비교해보면 둘 다 흘러가는 거잖아. 근데 북쪽도 해류는 적도 가까운 곳에서 흐르는 거고 북태평양 해류는 고위도에서 흐른다고. 그러면 사인 파이 값이 누가 더 큰 거야? 북태평양이 큰 거지. 그러니까 얘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북쪽도 해류는 이렇게 흐르면서 전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휘어지지 않고 이 끝까지 와요. 이렇게 끝까지 와. 무슨 얘기인지 알지? 휘어지지 않고 거의 이렇게 여기까지 와. 끝까지. 근데 북태평양 해류는 흘러가면서 전향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꺾여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와. 무슨 얘기인지 아니?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해수면의 봉우리가 이 태평양 중앙에 있지 않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별표 표시하는 여기로 해수면의 봉우리가 움직여 와요. 이걸 뒤에서 할 거야. 이걸 우리가 서한 강화 현상이라 그래. 서한 강화 현상. 그래서 이 서한 강화 현상 때문에 결국엔 이쪽 왼쪽 서쪽 해양의 서쪽에서 흐르는 서안 경계류 이걸 우리가 서안 경계류라고 하는데 이 쿠로시오 해류 서안 경계류의 세기가 빠른 거야. 그래서 응? 다 연관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수에 작용하는 힘, 수학 경도력 그리고 전항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안녕.